차가운 유리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케이블 위로 툭 떨어지는 고요한 저녁. 그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공기를 가르는 듯했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 말은 수년 전 나를 무너뜨렸던 연인의 입술에서, 혹은 어린 시절 나를 방치했던 부모의 목소리에서 흘러나오던 것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다. 낡은 축음기판이 같은 구간에서 바늘이 튕겨나오듯 나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면서도 지독하게 익숙한 비극이 한가운데로 다시 빠져들고 있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깊은 안도감과 함께 찾아오는 알 수 없는 끌림이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리며 속삭이는 듯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뇌는 그렇게 속삭이며 우리를 조용히 함정으로 이끈다. 그것은 불운이 아니라 뇌가 설계한 정교한 독성 친숙함의 함정이다. 인간의 뇌는 행복보다 예측 가능성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게으른 회계사와 같다. 건강하지만 낯선 다정함에는 경보를 울리면서도 익숙한 고통 앞에서는 오히려 편도체의 긴장을 풀어버린다. 시선이 얽히는 순간 느껴지는 강렬한 끌림은 사실 영혼의 교감이 아니라 상처의 공명이었다. 거울 신경세포가 상대의 결핍을 내 것처럼 읽어낼 때 고장난 애착 시스템은 폭풍우 치는 불안정함을 미친 듯한 케미스트리로 오해하며 우리를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이 끌림은 과거에 무력했던 상처를 현재로 끌어와 이번에는 결말을 통제해 보겠다는 처절한 반복 강박에서 비롯된다. 어린 시절 나를 멍들게 했던 양육자의 부정적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대역 배우를 무의식적으로 캐스팅해 대리 치유의 기적을 꿈꾸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자극하도록 맞춤 제작된 톱니바퀴였다. 버림받을까 두려워 매달리는 나의 불안과 침범당할까 두려워 숨어버리는 그의 회피는 치명적인 공생을 만들어냈다. 나의 추격이 그의 도망을 정당화하고 그의 침묵이 나의 발작을 증명하는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말라갔다. 인간의 마음은 맑은 호수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보다 피가 흐르더라도 이미 깊게 파인 익숙한 협곡으로 감정을 쏟아붓기를 선택한다. 심장은 가장 행복한 길이 아니라 가장 낯익은 길을 맹목적으로 편애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구원이 아니라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생물학적 자해일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진실이 밤공기를 타고 심장 깊은 곳에 내려앉았다. 새로운 사람의 눈동자에서 오래된 상처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 뇌는 기이한 데자비를 경험한다. 논리적인 이성은 도망치라고 경고하지만 심장은 익숙한 파괴자의 냄새에 더 강렬하게 반응한다. 뇌의 파수꾼인 편도체는 예측 부호화 시스템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다. 과거의 고통을 생존이 입증된 안전지대로 착각한 뇌는 낯선 천국보다 익숙한 지옥을 선택하며 안도한다. 이 무의식적 끌림은 반복 강박이라는 굴레로 우리를 밀어넣는다. 우리는 과거에 실패한 연극의 대본을 쥔 채 주연 배우만 교체하여 무대에 오른다. 이번에야말로 익숙한 고통을 통제해 해피엔딩을 만들겠다는 처절한 숙달의 욕망 때문이다. 거울 신경세포가 상대의 영혼에 난 미세한 균열을 읽어내고 전대상 피질이 동기화될 때 우리는 이를 운명이라 착각한다. 하지만 이는 상대의 부서진 틈새에서 내 흉터를 발견하고 오독하는 변연기 공명의 환각일 뿐이다. 이 환각 위에서 불안형과 회피형이라는 고장난 애착 시스템이 맞물린다. 한 사람의 맹렬한 추격이 다른 사람의 필사적인 도주를 먹여 살리는 피드백 루프 속에서 두 사람은 서서히 지쳐간다. 이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생물학적 중독에 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폭발한 뒤 주어지는 찰나의 다정함은 도파민과 옥시토신의 홍수를 일으킨다. 이 간헐적 강화는 마약과 동일한 보상 회로를 자극하며 우리는 이 롤러코스터를 열정적인 사랑이라 믿는 배신, 맹목에 빠진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통해 인간의 뇌가 생존 효율을 최우선으로 계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예측 부호화 이론에 따르면 뇌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 애쓰며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무지 상태다. 그렇기에 우리는 낯선 천국의 불확실성보다 익숙한 지옥의 가시성을 선택한다. 대사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파멸을 향한 낡은 지도를 반복해서 따라가는 것이다. 이 비극의 중심에는 강박적 반복이 있다. 이는 단순한 자학이 아니라 과거의 결핍을 현재의 관계에서 재현해 반드시 다른 결말을 맺어보려는 무의식적인 마스터리의 시도다. 편도체는 익숙한 통증을 해결해야 할 긴급 과제로 인식하며
우리는 과거의 가해자를 닮은 연인을 통해 찢어진 과거의 페이지를 수선하려는 생물학적 몸부림을 반복한다. 강렬한 운명적 끌림은 종종 림빅 공명의 함정이다. 거울 신경세포가 상대의 신경계에 박힌 상처의 주파수를 포착하면 뇌는 이를 심오한 유대감으로 오인한다. 이는 영혼의 단짝이 아니라 서로의 트라우마를 알아본 생존적 공명이며 고통의 결이 비슷한 이들 사이 편안함은 서로의 상처를 정당화하는 위험한 거울보기가 된다. 관계를 지탱하는 간헐적 강화는 잔인한 생화학적 낚싯바늘이다. 무심함과 다정함이 예측 불가능하게 교차할 때 뇌는 도파민 폭풍에 휩싸이며 코르티솔 수치가 정점에 달했을 때 주어지는 작은 애정은 마약 같은 강력한 쾌락을 선사한다. 이 롤러코스터는 고통이 곧 사랑이라는 치명적인 조건 형성을 만들어 평온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지루한 것으로 전락시킨다.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에 밀고 당기기는 서로의 신경계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생존 투쟁이다. 불안형의 절박함과 회피형의 침묵이 충돌하며 발생하는 극도의 긴장감은 역설적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일깨우고 이 피로한 소모자는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최신 신경과학 연구들은 이러한 패턴이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생존 메커니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폴리바갈 이론에 따르면 우리 자율신경계는 끊임없이 환경의 안전 신호를 스캔하며 익숙한 패턴을 안전으로 오인한다. 어린 시절의 불안정한 애착 경험이 이 시스템을 왜곡시키면 성인기에 들어서도 불확실한 안정감보다 예측 가능한 고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만성적인 관계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과다 분비로 인해 세포 수준의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는 독성 관계가 정신뿐 아니라 신체 건강까지 갉아먹는다는 무거운 경고다. 이 파괴적인 고리를 끊으려면 신경 가소성을 통한 뇌의 물리적 재건축이 필요하다. 뇌는 찰흙처럼 변화할 수 있다. 오래된 신경 회로를 지우는 시냅스 가지치기를 위해서는 일관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며 이는 보통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된다. 몸이 기억하는 공포를 지우는 상향식 접근, 즉 호흡, 움직임, 감각을 통해 평온함을 세포에 새기는 과정이 중요하다. 도파민이 요동치지 않는 고요함을 견디며 보상 역치가 재조정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상처의 복제품이 아닌 온전한 타인과 마주하여 진짜 사랑을 직주할 수 있는 단단한 대지 위에 서게 된다. 진정한 치유는 고통스러운 자극이 주는 가짜 황홀경을 거부하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사랑을 결핍을 채우는 조각 찾기가 아닌 충만한 존재들의 만남으로 재정해야 할 때 뇌의 기본 상태 네트워크는 비로소 재프로그래밍 된다. 우리는 이제 예측 가능한 고통의 안락함을 버리고 온전한 전체로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여정은 혼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 치료를 통해 과거의 패턴을 의식적으로 탐색하고 자기 연민을 연습하며 안전한 관계를 천천히 구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실천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주변 공동체와의 따뜻한 교류는 고립된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한다. 한국 사회에서 오랜 세월 강조되어 온 조화와 자기 반성의 정신을 현대 심리학과 결합한다면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각자가 가진 놀라운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다. 익숙한 지옥을 벗어나 낯선 천국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뇌는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한다. 그 지도 위에는 더 이상 고통의 반복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연결의 길이 펼쳐져 있다.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걸을 자격이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가 모여 더 따뜻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불씨가 되어 일상 속에서 빛을 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